8월 6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당직 중 사망한 고 신영록 전공의의 죽음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신영록 전공의는 올해 2월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련을 하던 중 당직실에서 사망했는데요. 사망 전 일주일 동안 무려 113시간,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이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된다면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영록 전공의 산재 인정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협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전공의의 과로재해를 진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천대 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과 전공의들에게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공의 과로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입원 전담의 확보 의무화 등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누나도 동생의 산재 인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쟁투와 집행부 연석회의를 열고 이달 중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촌동 회관 비상천막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대표자 대회를 18일 또는 24일 중 선택해 개최하기로 하고 10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때 개최 날짜를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 겸 의쟁투 위원장은 8월, 9월이 이번 투쟁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투옥을 각오하고 반드시 의료개혁을 쟁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 투쟁도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연구가 오히려 급여화의 부당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한의계는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된 연구에서 급여화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대부분이 의과 행위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급여화를 확대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급여 비중이 차이나는 이유는 환자들이 한방보다 의과를 선호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이 질 좋은 의료를 선택해서 생긴 일을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명분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어는 현재 대한병원 의사협의회와 함께 추나요법 급여와 고시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진료비 분석 심사에 대해 내과 의사들이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만성질환과 급성기 진료, 초음파 등 3개 영역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 경향성을 비교해 눈에 띄는 특징이 발견되면 정밀 심사를 벌이는 분석 심사를 실시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진료의 획일화, 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내과 의사들이 동참하고 나선 겁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5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분석 심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혈압 결과를,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 색소 검사 결과를 특정 내용란에 기재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내과의사회는 수치를 기입하지 않아도 의사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다면서 의협과 뜻을 모아 회원의 권익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